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 136명 늘었습니다. 급격한 확산세는 꺾였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불안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신규 확진자가 10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급격한 확산세는 꺾인 듯한데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8월 중순부터 이제 수도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행이 이제 시작되면서 네. 8월 19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럼 8월 30일부터는 2.5단계에 준하는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제 빠르면 1, 2주, 좀 이제 시간을 두고는 한 3, 4주 정도를 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이제 그 시간들이 이제 지나왔는데요. 네. 그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신천지 대구 유행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했을 때 이제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확 줄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400명대까지 갔다가 지금 100명대 이제 유지되는 상황에서 확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이걸 갖다 두 자릿대나 이렇게 한 자릿수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제어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다 이제 적극적인 다른 조치들 또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내려올 확실한 조짐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전에와 지금과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심지어 사실 신천지 대구 유행 때는 네. 그때 당시에는 2.5단계, 2단계 이런 3단계는 없는 상태였고 이제 사회적 그렇죠. 거리두기를 열심히 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그때 당시는 초기였고 이제 많은 그런 당시 이제 대구 시민들이나 경북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 주말에 이동량 같은 경우가 한 40% 정도 감소가 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한 이동량 감소가 한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신천지 대구 유행 때만큼의 그런 좀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수도권에서 좀 보이고 있지 않고 워낙에 또 밀집된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 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다른 두 개의 건물에서 발생을 했는데 글쎄요,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겼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결국 맨 처음에 이제 초발 환자는 그러니까 처음 확인된 환자는 이제 재활병원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예, 그렇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영양팀 쪽에서도 확진자가 있었고 네. 그 영양팀의 조리원이 재활병원에 이렇게 이제 음식을 이제 배식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연결고리는 확인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어디서 이제 왔는지는 사실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이고 예. 또 지금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재활병동 이외에 다른 병동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이제 일부 나오고 있어서 네네. 이런 병원 내에 지금 얼마만큼의 유행의 규모와 퍼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빨리 찾아내고 그 연결고리를 끊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최초 감염원이 밝혀지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지난 8월에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세브란스 병원 안과 간호사와 동료가 확진이 되기도 했는데 이때와는 좀 다른 게 이번에는 좀 확진자가 빠르게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확진자가 빠르게 늘었다라기보다는 첫 네. 환자 확진이 늦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서 감염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확인이 되니까 이제 확진자가 이제 확 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아마도 첫 그 지표 환자 같은 경우는 좀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는지를 빨리빨리 찾아서 충분한 이제 그런 대응을 해야지만 이 이제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노인시설과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 또 인천 계양구에서는 각각 14명과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외에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좀 고령층의 비율이 높다는 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곳이 이제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네.
병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양과 요양병원 같은 이런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예, 예.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 의료진들의 의료 공백이 생기면서 이제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이제 다른 그 치료를 꼭 필요해야 되는 환자들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예, 예. 되는 거고요. 이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 WHO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체 사망자, 유럽 지역의 전체 사망자의 반 이상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고령과 기저질환자들이 모여 있고 이런 분들에게서 한번 유행을 하게 됐을 때 집단으로 발병하고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들을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실 이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요양원, 요양병원들을 이제 이 코로나19에서 잘 지켜내는 것들이 또 이 방역 당국의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앞서 저희가 기자를 통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만 최근 신규 확진자의 35%가량이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방역 당국에서도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경남 함양군에서 택시 기사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 문제는 이 첫 확진자가 이제 열흘 동안 증상이 있었는데 택시 운행을 계속을 했고 또 블랙박스가 고장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선과 또 접촉자를 찾는데 쉽지 않다라는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참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 뭐 이렇게 확진자 한 명이 뭐 3분, 5분 택시를 탔었는데 그 택시 그렇죠. 기사가 부산에서 이제 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감염됐던 그런 예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택시라는 공간이 굉장히 이제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도 하고 예, 뭐 예. 카드를 건네거나 아니면 확진자가 충분하게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그 택시 내부가 오염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카드를 사용했던 분들이야 좀 확인이 되겠지만 현금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사용했던 승객분들 같은 경우는 예. 어디서 내렸는지조차도 이렇게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일단 해당 또 열흘이나 또 증상 있는 상태에서 운행이 됐기 때문에 또 모든 기억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예, 예. 일단 택시 기사분의 이제 그런 휴대폰에 이제 이런 GPS나 이런 것들을 경로들을 확인을 해서 해당 경로에서 이제 택시를 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지를 해서 이제 와서 검사를 받을 수 문자를 있도록 받게 되는 예, 겁니까? 이제 그런 그 자발적 검사도 이제 어느 정도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좀 그 방역 당국에서 좀 품을 팔겠지만 좀 열심히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사례를 하나씩 좀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정부가 내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2.5단계 조치 연장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든 2.5단계든 3단계든 사실은 이제 그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고위험 시설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고위험 시설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폭발적으로 유행을 하니까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는 고위험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이런 제한들을 지금 주로 취하게 되는데 예, 예. 사실 이렇게 사람이 이제 밥을 안 먹고는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위험 시설에서 뭐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어딘가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이제 다른 곳에서의 이제 그런 지역 사회에서 다른 그 이외에 뭐 그 고위험 시설 이외의 곳에서 뭔가를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을 한정해가지고 핀셋으로 이렇게 운영 제한을 하는 것만으로 지금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라는 걸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좀 본인 그 국민들 자발적으로 이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부분들도 대구 유행 때에 비해서는 좀 경각심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이 지금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많은 이제 고위험 시설들이 이제 운영을 좀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의 이제 그 갈 길은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했던 것처럼 완전 셧다운을 하게 되면 가장 효과가 좋겠지만 그게 이제 3단계로 가는 거고.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고위험 시설에 중심됐던 것보다는 상황에 중심돼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선 식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식당에서 운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고위험 시설의 식당이든 뭐 카페든 뭐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든 아니면 일반 식당이든 간에 그런 식사하는 상황에서의 이런 것들을 꼭 지켜달라. 아니면 뭐 사람들과 모이는 상황에서 이런 걸 꼭 지켜달라. 이런 전 국민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규범 같은 것들을 새롭게 좀 만들어서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시설의 그런 운영 제한만 가지고는 지금 충분한 효과를 지금 거두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2.5단계 조치를 계속해서 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더 강력하게 강화를 하던가 아니면 네. 다른 방향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운영 중단을 무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들에서도 모두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그런 지침들이 어느 정도 좀 개발이 되고 그래서 고위험 시설만 같이 이제 그런 거 동참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또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준칙들이 그 내부적으로 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가 제 몫을 다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가 권한 부족이었다. 이런 좀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면 어떤 점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사실 기존의 이제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큰 보건복지부에 더부살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독립적인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질병관리청이 되면서 인사권, 예산권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적으로 가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평상시에는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또 네. 이런 유행 시에는 질병 그 이제 방역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또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감염병 연구소도 같이 이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학조사나 이런 걸 아니면 이런 방역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낀 백신이든 치료제든 아니면 그 관련된 연구들을 또 같이 이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어찌 보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찌 보면 이제 새 집이 마련됐으니까 이제 그 안을 잘 채우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런 독립된 인사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부족했던 전문성이 부족했던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분 안정과 이제 그런 경험들을 잘 쌓게 해주고 예, 예. 또 필요한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외부에서 수혈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실 있는 그런 질병관리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코로나19 관련 상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